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김민건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영상을 다루면서 법률의 입법에도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적용에도 매우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왔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청소년의 얼굴을 이용해서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라고 하죠.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어서 오늘은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피고인이 SNS를 통해서 16세 피해자의 얼굴 사진하고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제작 의뢰한 다음에 전송받은 혐의가 있다고 기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사건명은 아청법상의 성착취물 제작으로, 이게 만약에 유죄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은 합성 사진이 아청법상의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이번에 이 대법원 역시 결론을 수긍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론은 수긍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고 기각을 한다. 하지만 다른 유형,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두 가지가 일단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판결을 이해하려면 법조항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청법 제2조 제5호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상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있고,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법 자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니까 아동청소년이 직접 출연한 경우, 대상이 된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이었겠죠. 그렇지만 애니메이션을 시작해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긴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표현물까지 이게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했느냐, 아니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을 만한 표현물이 등장했느냐, 요거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요건상 구별되어 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이걸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일단은 아동청소년의 사진, 얼굴 사진이 나오긴 했지만 신체 부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등장이라고 했을 때 아동청소년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청소년의 얼굴이 사용되긴 했지만 전체로서 봤을 때는 창작자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신체는 아동청소년이 아니잖아요. 대법원은 첫 번째 요건으로 봤을 때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출연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일단은 봤다는 것입니다. 얼굴만 등장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제 아동청소년의 등장이다 라고 봐버릴 경우에는 처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이 아니니까 아동청소년으로 이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그런 표현물에 해당하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건에서는 사진을 봤을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가 아동청소년이라고 보이는가, 그렇죠? 그리고 인물의 실제 나이, 신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 합성 사진의 출처나 제작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배경이라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전체 정보를 보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합성물이라고 했을 때 합성물이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성착취물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판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무죄가 나왔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런 나치 사진에 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인데 어떻게 이게 처벌하지 않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사법 절차에 관해서 사법 결과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문안을 벗어나는 해석을 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보면은 이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다른 범죄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고 처벌이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판결을 오해하셔서 청소년 사진을 나체 사진 같은 것을 합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여전히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AI 같이 기술이 발달하는 이런 시대에 법은 사실 언제나 기술 발전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선제적으로 법 문헌의 해석을 넓게 해서 처벌을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또 과잉 처벌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법은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는 없다. 그렇지만 그것이 선제적으로 사법부에서 법을 폭넓게 해석해버려서 예측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과도하게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벌 규정이 없었다면 대법원도 이걸 확실하게 무죄라고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다른 법 규정에 의해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할 거는 아니지 않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를 남겨둔 거죠. 여전히 실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실제 아동 청소년의 얼굴만 사용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그때는 성착취물 제작도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 이렇게 양쪽 모두를 열어놓은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